점점 공구들이 좀 쌓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펀칭기, 유압 펀칭기인데, 유압 펀칭기 이마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장에 펀칭기 알이 이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다가 오늘 뒤져보니까 이렇게 많더라고요. 펀칭기의 금형이. 근데 펀칭기의 금형이 많다고 해도 저 펀칭기에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넣었을 때 이게 이 홀에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짝은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그 홀에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펀칭기 금형은 엄청 많아요. 어떻게 하다가 뭐 하다가 이렇게 많은 걸 매입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금형이 많이 있습니다. 펀칭기 금형인가? 펀칭기 말고 뭐 그냥 엔드밀하고 이런 거는 빼놓고 찾아보면은 뭐 다른 펀칭기 금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금형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어디에 맞는 건지는. 우선 이제 좀 이따 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스트레이트를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일 때는 어떤 식으로 조이는 건지, 예를 들어서 콜렛을 넣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핀을 박아서 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딘가 뭐 잡을 수 있게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로 잡나? 좀 특이하게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뭐 레디알에서 썼겠죠. 레디알에서 썼을 것 같은데 이게 조여가지고 이렇게 오므리게 되어 있고 벌리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는 써본 적은 없어요. 이게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뭔지 아시잖아요. 이거는 핸들로 해서 드릴 할 때 쓰시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니켄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것도 콜렛을 이것도 탭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탭척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속도가 많이 틀리답니다. 이게 그래서 쿠션이 다 틀리고 어제 오늘 계속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 기계 상황은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고 부처님 오신 날 지금 비가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그 다음에 이 선반을 지금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 드릴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구멍을 뚫어버려야 됩니다. 이걸 뚫어야 되고 이걸로 뚫어야 됩니다. 이걸로 이 유드릴로 뚫어야 되는데 이제 방법은 이제 여기에다가 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어가지고 딱 미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요게 테이퍼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절삭유를 넣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절삭유가 여기에서 이제 이 구멍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옆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무드볼트가 어떤 용도인지는 모르겠고 액으로 선반이 있고 조금씩 지금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뭐 이것저것 계속 정리는 하고 있는데
핸들도 많이 있네요. 핸들도 엄청 많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뭐 기계 놓을 자리도 없고 해가지고 많이 고철 처리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공구나 홀더들은 사실 이제 조금씩은 있는데 실제로 이제 팁이 제대로 없는 게 많아가지고 그 팁을 또 용접된 거는 또 이거를 산소로 이렇게 용접해서 쓰신 분들이 쓰실 줄 아는 분들이 사실 드물죠. 산소를 대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드물죠. 옛날부터 하신 분이라면 좀 가능하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사실 드뭅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생긴 척은 어떤 저기 밀링에다가 사용을 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게 지금 이게 요거는 저기 BT인가요? BT인가 보네. 여기다가 이제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오래됐습니다. BT인가 봐요. 차라리 이걸로 해가지고 하는 게 낫나? 잘 모르겠어요. 공구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여기에도. 지금까지는 이제 기계를 팔면은 그 공구를 서비스로 좀 주다 보니까 이게 기계 사시는 분들이 조금 너무 막 거의 뭐 막 챙겨가다시피 하는 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막 보이는 대로 다 달라고 하고 막 관계 없는 것들도 달라고 하는 분들 있어요. 밀링 기계를 사시면서 선반 공구 보이니까 선반 공구도 한 뭉치 달라고 그러고 선반 사시면서 밀링 공구 막 한 뭉치 달라고 그러고 뭐 선반 사면서 뭐 인덱스 달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가격에 맞춰서 막 이렇게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최대한 맞춰드리는 게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현상이 생겼냐면 기계 파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기계를 전문적으로 파시는 분들이 그 공구를 좀 숨겨놓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는 분들이 좀 그냥 막 달라고 떼를 쓰다시피 이렇게 이것 좀 주고 저것 좀 주고 막 다 싫어 막 이런 식으로 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써야 되는 것도 이제 달라고 하는 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손님이니까 뭐 어쩔 때는 저도 이제 감정적으로 좀 나올 때도 있었고요. 손님이 너무 막 이렇게 강탈하다시피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가는 거는 에티켓이 좋지가 않은 겁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해야 되는데 그냥 가져가서 이것 하나 줘라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니까 실제로 기계를 팔아도 뭐 남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여기도 또 엔딩물이 또 있네. 저희도 공구를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 기계하고 공구를 같이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공구를 뭐 기계를 판다고 해도 어느 정도 그냥 기본적인 것만 드려야지, 저희도 지금 사실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저희도 대출을 못 갚아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계속 새롭게 생겨나는 신생 업체도 있지만은 요새는 계속 그 접는 업체도 많아서, 이제 접는 업체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요새 공구 같은 거 막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냐, 뭐 기계 같은 거 많이 나오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나와도 이제 공구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나와도 뭐 그렇다고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돌아야지 사는데 돈이 그렇다고 뭐 쉽게 막 돌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막 쉽게 도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있는 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팔아야 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공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생각지도 못하게 의외로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오셔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내놔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공구를 오히려 파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기계 판다고 해서 뭐 한 번에 뭐 목돈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목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편차를 내보면은 별로 그렇게 그저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겉으로는 이제 막 기계가 많아 보이고 뭐 그냥 이거 다 재산 아니냐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대출이 지금 대출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대출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라는 게 자기 뜻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있네. 여기도 그냥 계속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림바가 또 여기서 굴러다닙니다. 오림바가 이렇게 많아요. 하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다 채웁니다. 지금 이게 이런 게 정리할 때는 발가락 조심해야 돼. 발가락 선반도 이런 많고 각종 공구류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가지고 계속 사가지고 이제 모았더니 이제 끝도 없이 많아진 상황이 되어버렸어. 방진구가 이제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판매를 할 수 있는 방진구들이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닥면이 맞아야 되는데 바닥면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도 바닥면하고 높이는 맞더라도 또 좌우가 또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작업하는 게 한 몇 시간 걸려요. 몇 시간 걸리고 뭐 잘라내고 뭐 가공하고 수평 잡고 뭐 그런 시간들이 많이 걸립니다. 기계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대부분 요새 사장님들이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돈이 잘 순환이 안 된대요. 제가 아는 사장님도 지금 기계를 구입을 하셨는데 잔금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수금이 안 되고 일도 줄고 그러니까 계약금만 넣어놓고 이제 못 가져가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공구 정리는 이제 틈나는 대로 지금 정리를 하고는 있지만 그동안의 정리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 파이프라인을 팩토리를 이렇게 공구에 대한 그런 팩토리 정리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뭔가는 지금 뭔가 될 것 같이 이제 구색은 계속 보이는데 이제 한 1년 정도 제가 아는 그 동생은 이걸 딱 보더니 1년 정도는 해야 되겠다 딱 그러더라고요. 1년 정도 하면은 아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다 공구로 돼가지고 착착착착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때 되면은 이제 기계보다는 이제 공구 위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 밖에를 이제 천막을 쳐가지고 기계를 집중적으로 또 여기하고 이쪽에 또 천막 치고, 그 다음에 저쪽에는 이제 여기도 이제 도로가 나거든요.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기가 이제 차를 대고선 손님들이 이제 계속 여기로 공구 사러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점점 이제 바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저한테 공구 사는 재미도 있지만은 이제 제가 영상을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그 제 영상을 보는 재미로 또 보시는 분들도 좀 많죠.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분들이 TV를 볼 만한 게 특별하게 없어요. 그 어르신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하게 재밌게 뭔가 이렇게 뭐 저처럼 이렇게 영상 카메라를 들고선 계속 찍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단지 그냥 쇼츠로만 이렇게 가고 뭐 하기 때문에 좀 재미를 더 있게끔 해서 찍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 그 부처님 오신 날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